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기술 패권 경쟁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 미국이 2030년까지 달에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주라는 곳을 두고 중국도 러시아도 계속 경쟁 중이고 그거에 따라서 또 패권 잡기에 나선 듯합니다. 네, 곧 우리나라에 스타링크도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알게 모르게 우주항공 산업 관련 소식이 참 많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투자 관점에서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정희훈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최신 소식부터 좀 짚어볼까요? 스페이스X가 한동안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다가 최근에는 또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 그 스타쉽이라고 하는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을 이제 10차 시험 비행 발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10차 시험 발사에서 이제 목표로 했던 임무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표라고 했던 것은 첫 번째가 1단 로켓의 이제 수직 착수에 성공을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실제 모형 위성들을 사출하는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 두 테스트 모두 이제 통과를 하면서 좀 성공적으로 이제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상용화의 시점까지 좀 가시성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스타쉽 같은 게 성공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쉽이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로켓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로켓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은 더 많은 무게를 싣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현재 우주 산업에서의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면 발사 비용의 감축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간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국가를 중심으로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로켓을 발사하는 데 비용이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대,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 그 발사 비용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드는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던 펠컨 9이라고 하는 로켓 대비 들 수 있는 무게가 거의 6배, 7배 가량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 탑재할 수 있는 무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스타쉽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는 많은 무게를 실어 나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은 가깝게는 달, 멀게는 화성까지 이제 갈 수 있는 로켓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미국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추진 중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위기다, 좌초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지금 2030년 달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들 굉장히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이게 재밌는 게 유사한 시점이 언제냐면 1960년대예요.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을 했었어요. 그때 미국이 이제 결정적으로 승기를 잡았던 프로젝트 이름이 아폴로 프로젝트였죠. 네. 아폴로와 아르테미스가 둘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잖아요. 둘이 남매예요. 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도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갔던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로 한 번도 인류는 달에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바른다는 의미에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게 또 되게 시대적으로 재밌는 부분이 그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했잖아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00년대까지만 해도 크게 이렇게 국제시장에, 우주산업, 글로벌 우주시장에서 두각을 받지 못하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 국가 단위로 굉장히 많은 자본을 투입을 하면서 국가 중심의 우주산업 성장을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우주산업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많은데 실제로 지금 빠르게 지금 달 프로젝트 관련해서 미국이 조금 삐걱거리고 있고 중국이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계속해서 미국에서 좀 주춤거리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보면 국가 중심의 자본력이 계속돼서 투입된다라고 하면 좀 더 경쟁을 치열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달에 가는 거나 달 착륙선 이런 거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목표를 2032년으로 잡고 있던데 우리나라도 거기 경쟁에 껴들 정도의 룸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서두에 말씀드린 미국과 중국 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고요. 왜 그러냐면 달에 가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켓을 개발을 해야 돼요. 달까지 갈 수 있는 로켓을. 우리나라는 지금 누리호를
지금 발사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로켓 기술력은 갖추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로켓 누리호 로켓 기술력으로는 달까지 가는 건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달까지 가기 위해서는 더 큰 로켓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큰 로켓을 만드는 그 차세대 발사체를 2032년까지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인데 아직까지 차세대 발사체의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정부 차원에서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개발에 있어서 좀 진척도가 나가야 2032년도라고 하는 목표가 좀 더 가시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부가 이 경제 안보 품목에다가 우주항공 분야를 새롭게 지정을 했던데 이게 좀 힘 실어주겠다 이런 거 아니었나요? 아무래도 국가 차원에서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에 굉장히 많은 공들을 들이고 있거든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은 원래 그랬고 뭐 유럽 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특히 그런 부분들이 보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졌었어요.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향후에도 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예산 편성이 조금 아쉬운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나서도 좀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만큼은 안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정권 들어서면서 이제 우주항공 쪽도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밀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기대감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곧 있을 국가우주위원회에 대통령이 주재로 해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좀 민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우주 산업을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그런 방향성들을 좀 많이 주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정부 주도로 이제 그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미국을 보거나 봤을 때는 중국은 이제 뭐 정부 주도로 하겠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 주도로 했던 것보다 민간으로 해서 훨씬 더 발전 속도가 빨랐고 효과도 훨씬 좋았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민간하고 정부하고 합동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정부 주도로 항공청 위주로 하는 건가요? 일단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주도의 어떤 사업의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민간 기업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우주 산업 자국의 우주 산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100조가 넘거든요. 우리나라는 1조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민간 기업의 어떤 중심으로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 차원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한 지금 정부 차원에서의 드라이브를 굉장히 더 크게 걸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다만 예전에는 진짜 순수 우리나라 정부 뭐 항우연이라든지 항우연을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반면에 이제 최근에는 항우연을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거기에 민간 기업들의 참여도를 높이기도 하고 또한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국가 중심의 어떤 성장이지만 여전히 민간 기업들이 좀 많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 실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나오는 저런 우주항공 관련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런 종목들이 실제로 우주항공 관련 있는 부품들을 만들거나 뭔가 연구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런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한다거나 아니면 중국에 수출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그런 항공청에 이렇게 목매고 거기다 부품 넣어야 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근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우주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어떤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부품 공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 환경 자체가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기준점을 통과하는 것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미사일이나 좀 무기 체계로도 굉장히 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그런 교류를 굉장히 제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기술 격차가 가장 심한 영역이 바로 이 우주 산업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이나 글로벌에 납품하는 매출이 발생되는 비중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 전체에서 비중이 봤을 때는 굉장히 적어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에 아무래도 좀 비중이 이제 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예산이 이제 늘어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국내 예산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련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면 레퍼런스가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쌓이게 되면 미국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외에도 우주 산업을 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들. 우리보다 더 뒤에 있는 우리보다 더 뒤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랑 비슷하게 있는. 비슷하게 있는. 예, 그 국가들에서도 어떻게 보면 니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레퍼런스는 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이런 지금 사회에 나오는 기업들이 우주 산업만 순수하게 매출을 일으키기에는 그렇게 시장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 다른 산업,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 쪽이 될 것 같은데 방산을 하면서 관련된 기술력으로 같이 우주 산업을 좀
이제 도모하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산 우주네요. 이름을 바꾸면. 그렇죠. 이제 방산이 좀 주가 되고 우주산업 아니면 어떤 통신 쪽 장비를 만들다가 우주산업 같이 하는 그러니까 좀 여러 분야에서 좀 걸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 우주 항공산업 관련주들이 2023년에 누리호 발사됐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우주 항공 테마로 했었는데 지금은 누리호 관련 소식들이 더 업데이트되는 게 없으니까 정말 철저하게 방산주 이슈로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뭐 누리호는 왜 더 이상의 추가 소식들이 안 나오는 걸까요? 누리호가 애초에 이제 기획 단계부터 6번의 발사를 기획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사 남은 게 이제 2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리호를 추후에 추가적으로 발사해야 되는 수요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누리호가 우리 기술력으로 우리가 발사하는 로켓이긴 하지만 안정성이나 경제성만을 따진다라고 하면 사실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정적으로 발사하고 더 싸게 발사하려면 그냥 미국의 스페이스X한테 돈을 주고 맡기는 게 성공률도 높고 이제 더 싸고. 경제적으로도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6차 발사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이제 타당성이나 경제적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다회 발사에서 좀 제한이 되고 있긴 한데 이게 다만 안정성이나 경제성만을 평가할 수는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발사를 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비용 감소라든지 아니면 기술력 확보라든지 추가적으로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게 국내 민간 기업들도 관련 매출을 발생시키는 민간 기업들도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포기를 못 한다 그러는데 그냥 포기하고 그거를 쏴서 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쓸만한 걸 오히려 개발을 하고 그냥 중국이랑 미국에 비딩 붙여서 좋은 로켓 사오고 그 사가지고 쏴서 뭔가 할 거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그냥 딱 드는 생각이 그런 거를 준비하는 분명히 회사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경각심이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언제부터 들었냐면 연초부터 들었어요. 왜냐하면 연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어떤 회담에서 굉장히 큰 마찰을 빚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지원을 끊을 수도 있다라고 약간 협박 아닌 협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위성 통신이라든지 이제 관측 위성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실제로 끊는 그러니까 잠깐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 부담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우주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크게 산업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 발짝 밀려났거나 아니면 좀 뒤처진다라고 했을 때 따라잡을 수 없는 쪽이 돼버려요. 비슷한 게 AI 쪽의 투자도 좀 그런 영역에 지금 부딪혔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국내 민간 기업들이나 연구원 분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우주항공 산업 내에서 저희가 다들 약간 이슈가 방산 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이긴 한데 우주항공 산업 자체랑 관련해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기업이 있을까요?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주 산업이라고 해서 이게 뭉뚱그려서 이게 산업으로 편성은 되어 있지만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또 굉장히 많은 갈래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내에서 뭐 배터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완성차 산업도 있고 약간 그렇게 달리는 것처럼 우주 산업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디테일한 영역에서 지금 발사 단가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좀 유망한 영역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은 위성 제조 쪽이나 위성 서비스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사 단가가 그만큼 싸진다라는 건 더 많은 위성을 발사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위성 제조 영역이나 위성 서비스 영역이 조금 더 많이 성장을 단기에 좀 할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광고도 들어오더라고요. 스타링크 전화 우리나라에 쓸 수 있다고. 그게 이제 저궤도 위성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저궤도 위성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이제 거의 힘을 가졌고 미국이. 그러면 이런 저궤도 위성 같은 거는 우리나라가 만드는 거랑 그냥 스타링크 쓰는 거랑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에요? 가격 면으로는 당연히 스타링크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 스타링크 들어와서 우리가 가입하게 되면은 뭐 비행기에서 전화하고 아무 데나 전화할 수 있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산업 방향 쪽은? 그 산업 방향 쪽은 우리나라가 저궤도 위성 통신을 갖추기에는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궤도 위성 통신을 갖췄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지역만을 갖추기 위해서 이 우리나라만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를 위성으로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좁은 땅에 지구 전체 위성을 덮게 되면 너무 경쟁성이 떨어져요.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이제 해외 기업, 민간 기업, 그러니까 제4 이동 통신 사업자
쪽을 아무래도 컨택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앱 서비스와 스타링크 서비스가 승인 허가가 내려진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기기와 관련돼서 이제 지상 기기와 관련돼서 이 허가가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완성될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관련된 서비스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도 스타링크 전화기를 그냥 쓸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통신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B2C 영역보다는 B2B 영역으로 들어갈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배를 타거나 그랬을 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지상 통신을 못 쓰는데 전화나 인터넷을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추후에 비행기를 탔을 때도 저희가 비행기 모드 해놓고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탔을 때도 위성 통신을 통해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카카오톡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생태계가 이제 조성될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통신 잘 돼 있는데 저기도 위성 통신 왜 필요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변화는 또 있긴 있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